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저께였나요? 제가 이제 산체스 선수 재계약이 유력하다라는 방송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뉴스가 있었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 이제 산체스 선수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총액은 75만 달러고요. 물론 이제 요새 트렌드는 인센티브, 즉 옵션이 조금 많이 붙는 계약들이 유행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산체스 선수도 옵션이 조금 이제 다 옵션 다 합쳐서 이제 75만 달러니까요. 옵션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탈삼진 옵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탈삼진을 잡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제구 자체는 나쁘지 않은 선수인데 커맨드가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제구력과 커맨드, 컨트롤과 커맨드는 무슨 차이냐? 컨트롤은 스트라이크 존에 볼을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그리고 커맨드는 뭐냐? 구석구석에 본인이 원하는 코스에 다양한 구종들을 넣을 수 있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커맨드가 그렇게 날카롭지는 않은 선수였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보면 커맨드가 좀 좋아져야 되고 구종이 추가가 돼야 된다. 역시나 이제 손혁 단장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종을 추가해야 된다. 구종을 추가해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산체스 선수 재계약을 놓고는 의견들이 이제 분분합니다. 저희 이제 댓글 창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체스 나쁘지 않았다. 산체스 정도의 외국인 구하기 힘들다. 도박을 하는 것보단 산체스가 낫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스카우트 팀이 너무 무능하다. 그래서 좀 1선발급의 선수들을 왜 데려오지 못하느냐, 페디라든지 알칸타라 같은 선수를 왜 데려오지 못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양가적인 감정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계약을 한 입장에서는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 거겠죠. 결국 이제 내년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응원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산체스 선수가 만약 올해와 같은 성적을 보여준다면 그건 이제 산체스 재계약은 실패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가 1선발급까지는 아니더라도 1.5선발급의 활약은 펼쳐줘야지 이제 저는 이 재계약이 성공이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산체스 선수가 성장을 하고 그런 예도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탑급 선수로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산체스 선수에게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해야겠죠. 아직 젊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 저는 이 무브에 대해서는 평가를 조금 섣불리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결과에 따른 책임론은 어쩔 수가 없다. 이 결과가 좋지 않을 시에는 당연히 또 손혁 단장이 지난 시즌에 외국인 선수 때문에 많은 이제 질타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해는 갑니다. 어떤 생각인지 이해는 가지만 어쨌건 그 자리는 결과로 평가되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물론 그게 결과론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론이에요. 프런트는 영입하는 수뇌부는 결과로 판단을 받는 자리입니다. 자, 어쨌건 산체스 선수의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와 한 시즌을 함께 해야 하는 투수기 때문에 좌한 투수가 150km를 자유롭게 던지는 그런 메리트는 확실히 무시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나이도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응원을 해야겠죠. 자, 페냐 선수와 산체스 선수의 기대 성적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이에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비관적으로 보면 아무 득될 게 없습니다. 저한테 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 제 채널은 저의 컨셉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좋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까놓은 게 없기 때문에. 페냐 선수 170이닝을 소화를 해줘야 된다. 170이닝을 반드시 소화를 해줘야 되고, 왜냐면 그렇다는 이야기는 로테이션을 거의 거르지 않고 한 시즌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으로도 외국인 선수는 자기 몸값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ERA는 3.40, 올 시즌의 ERA랑 비슷하되 조금은 아주 소폭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탈삼진, 결국은 삼진 잡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페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2021
2021 시즌에 2022 시즌 후반에 탈삼진 능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평균 패스트볼 구속도 148km까지 나왔는데 지난 시즌 그 구속이 146km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탈삼진이 이닝당 탈삼진이 7점대로 조금 많이 낮아졌거든요. 다음 시즌에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열심히 9위 갈고 닦고 몸 컨디션 끌어올려서 그리고 뭐 봄에 알레르기가 있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 프로 레벨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누가 봐줍니까? 봄에도 잘 던져야 돼요. 시작부터 잘해야 됩니다. 탈삼진 한 140개에서 150개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에도 170이닝 이상은 소화를 해줘야 한다. 올 시즌 이제 5월에 합류해서 마지막에 조금 부상이 있었지만 뭐 그 전까지는 로테이션 아주 잘 지켜줬거든요. ERA 3.20은 해줘야 된다. 사실 페냐보다 이제는 잘 해줘야 될 때예요. 제가 봤을 때 구위적인 측면이라든지 나이도 그렇고요. 산체스가 1선발 역할로 결국은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외국인 선수마저도 성장형 선수를 뽑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산체스 선수의 그 미래 그 가치에 조금 베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탈삼진은 150개 이상은 잡아줘야 된다. 170이닝 정도의 탈삼진은 130에서 150개 정도는 잡아줘야지 산체스 선수의 어떤 본인의 장점이 딱 될 것 같아,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오겠다라고 산체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즉 본인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에서 안다는 얘기예요. 본인의 습관이 조금 노출이 되면서 좋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결정구가 없는 부분 때문에 컨택 비율이 굉장히 높았던 산체스였기 때문에 자 지난 시즌 우타자 상대와 좌타자 상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타 상대 피안타율이 2할 8분 1리였고요.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은 2할 7분 1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타율만 놓고 보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이가 굉장히 커요. 피장타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산체스 선수는 뭐 좋게 말하면 맞춰 잡는 유형이고 안 좋게 말하면 타자들에게 조금 많이 맞는 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땅볼 비율이 높은 선수고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다행히도 지난 시즌 한화 이글스의 내야 수비는 좋은 편이었습니다. 리그 전체를 놓고 봐도 실책 수치도 적었고요. 수비 지표 자체도 중상위권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괜찮기는 했지만 우타자 상대로 피장 타율이 너무 높았어요. 우타자 상대로 피장 타율이 0.441이었고요. 좌타 상대로는 0.349였으니까 사실은 장타 억제는 굉장히 잘한 편이죠. 즉 좌완 투수이기 때문에 좌타 상대로는 장타를 잘 억제했지만 우타에게는 속절없이 좀 큰 것을 많이 맞아 줬던 그런 산체스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타 상대로 할 수 있는 체인지업 지금 와서 뭐 스플리터, 포크볼 계열을 익히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요. 체인지업은 이 선수가 던지는 선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날카롭게 커맨드를 가다듬으면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체스 선수를 영입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힘들었던 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이제 상한선이 있잖아요. 처음 KBO 리그 땅을 밟는 선수에게는 100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MPB 리그랑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이글스 같은 경우에 좀 레벨이 높은 선수들과 계속 이제 컨택을 했지만 일본에게 뺏긴 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름 딱 보면은 누군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어쨌건 지금 NPB에서는 뭐 보장 계약 한 200만 달러에 갔다라는 것을 보면 KBO 리그가 경쟁력이 너무 없습니다. 좋은 투수를 얻어오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잭팟을 터뜨리지 않는다면 어디 뭐 진짜 숨어있는 선수 잘 뽑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그 숨어있는 선수를 뽑는 게 스카우트들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사실은 할 말은 없죠. 그런 부분에서 한화이글스의 외국인 스카우트 팀은 최근 몇 년을 다 보더라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죠. 사실 낙제점이죠. 그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할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조금 없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낸 산체스와 페냐와 재계약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외국인 선수 영입 상한선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국내 선수들 그 셀러리 캡이랑 묶어가지고 같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어차피 셀러리 캡의 목적 자체가 10개 팀이 좀 전력 평준화를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외국인 선수 잘 뽑아놓으면 몇 년 계속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선수들에게는 연봉 이제 인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새로 외국인 선수를 뽑는 팀에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생각이 깊숙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내년 시즌 한화이글스의 선발 로테이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일단 페냐 산체스가 1, 2선발을 맡아줘야 되고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뭐 한 시즌 반짝이라도 1선발 정도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평균 자책점 2점대 후반이라도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페냐 선수가 구속이 뭐 재작년 시즌으로 돌아가던 산체스 선수가 성장을 하던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꼭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가져줬으면 좋겠고요. 문동주 선수가 일단 3선발로 고정이 될 것이고, 김민우 선수 있고요, 뭐 김기중 선수 있고요, 그리고 한승혁 선수도 뭐 당장 1군에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건 한승혁 선수가 뭐 절치부심해서 그 트레이드에, 변우혁 선수와의 트레이드에 승자가 하나임을 증명을 해줄런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교 최대어인 황준석 그리고 김서현 선수도 이제 선발에 도전하는 상황이니까 투수 뎁스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게 이제 뭐냐면 투수의 뎁스들, 이제 던질 수 있는 수준급의 선수들은 많습니다. 3점대, 4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면서 로테이션 지켜줄 투수들은 이제 많이 확보가 됐는데 에이스가 없습니다. 에이스가. 그게 이제 문동주 선수가 브레이크아웃 시즌을 보낼 수도 있고, 뭐 산체스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누가 될지는 모릅니다. 황준서가 터질 수도 있고, 김서현 선수가 잘 던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당장의 상태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진짜 뭐 뷰캐넌이나 알칸타라 같은 뭐 리그의 전체를 놓고 봐도 압도적인 피칭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일단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잘 해결이 돼야겠죠. 뭐 베테랑이 이태양이나 장민재도 언제든지 선발의 한 자리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투수 뎁스 자체는 이름만 놓고 보면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문동주 선수의 성장에 조금 더 무게의 추를 두고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오프 시즌 스프링 캠프에서 류현진 선수와 만나게 될 거거든요. 같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선수가 뭔가 유형도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그렇잖아요. 류현진 선수 20대 때 생각하면은 그 페스트볼, 근데 물론 이제 류현진 선수는 정말 수준급의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커맨드가 차이가 굉장히 컸죠. 산체스 선수가 그런 류현진 선수에게 좀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류현진 선수의 노하우를 조금 전수를 받으면 산체스뿐만이 아니라 뭐 김기중이라든지, 이번에 이제 미야자키에서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뭐 황준서 선수 같은 선수들, 조동욱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 잘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장민재 선수가 이제 유튜브 그 정근호 선수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나와서 전화 연결을 해가지고 본인 입으로 류현진 선수 영입이 본인의 옵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오가긴 한 것 같습니다. 민재야 이번에 계약 잘 했으니까 현진이 좀 데려와라, 이런 이야기 오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말 재밌었는데, 참 그거 보고 저는 장민재 선수란 사람에 대해서 더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더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인성이 정말 좋은 선수고, 정말 이 본인 인터뷰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자존심 상해하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참 장민재 선수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굉장히 인간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선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장민재 선수가 저보다 어립니다. 조금 이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어쨌거나 장민재 선수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고 응원하는 선수로 올 시즌에 2024년에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체스 선수 계약을 했고요. 산체스 선수를 뭐 응원하는 방법밖에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리그를 압도할 수 있는 슈퍼 에이스는 지금 당장은 없는 게 사실인데, 이제 우리 젊은 선수들이 그렇게 성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이글스는 여전히 뭐 리빌딩과 리툴링 뭐 이렇게 이 사이점에서 있는 것 같은데, 더 좋은 모습 보여주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너무 염려 마시고요. 너무 뭐 어떤 독설이나 욕을 하시기보다는 이제는 뭐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응원하시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연시 날씨 많이 춥습니다. 연말연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새해 계획도 잘 짜시면서 좋은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